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신광선 MBN 골드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네. 이렇게 회복해서 돌아온 모습 보니까 네. 증시도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불안한 모습이긴 해요. 미국 선물 지수는 좀 전에 보니까 여전히 S&P도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을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장은 양시장 그래도 플러스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짚어주세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 러시아 푸틴의 그 핵 운용 부대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를 향해서 그렇죠. 일침을 가했다. 뭐 제재 부분에서 반해서 행동을 취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선물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웃긴 게 재밌는 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꽤 선방하는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간 만큼 차트 딱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올라간 만큼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수를 봤을 때 그냥 보합 정도 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난번 금요일에 제가 전화 연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차츰 조금 해소되고 있고 무뎌진다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장세다. 근데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회담 이게 지금 지금 진행 중이다. 얘기가 왈가부가 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결렬됐다라고 하면 또 증시 자체는 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지금 오늘 오전장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진압도 리스크는 약간 피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한 어떤 충격을 줬었던 것 네. 같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워낙 그 전에 먼저 하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2600선에서는 지지선을 조금 구축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태식이 신태식이 오랜만이다. 저희가 그 연초 이후로는 이렇게 세 명의 네. 함께 나오는 모습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예, 이게 왔다 갔다. 다음에 전 아니겠죠?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살아가야 네.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아니겠느냐. 네. 이게 모든 악재들이 나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경쟁 리스크도 그렇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전쟁 리스크 우리가 사실 좀 거론하기도 쉽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씩 버텨내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전쟁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가격 때문이거든요. 에너지 가격인데 네. 저도 이제 어떤 여러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WTI가 현재 한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또 갭 떠더라고요. 예, 지금 한 97달러 선에 다시 또 이게 안착하는,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순간적이긴 했지만 100달러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이미 워낙 큰 산유국인데다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관의 불안정성, 더불어서 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또 중동 쪽에 공급 이슈를 또 자극할 수 있다. 굉장히 나비 효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는데 이런 공급망 불안, 유가의 상승, 에너지 변동성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 에너지 주권 시대의 개막이다. 에너지 주권 시대.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 주권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지난주에 원전 얘기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 사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원전을 제가 상반기 신재생의 에너지, 하반기를 최선 못해 대선 이후 그러니까요. 하반기 원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제 예상과 다르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항상 시장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한 오후 5시 정도에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회의를 주관하시다가 예. 원전 관련된 부분들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이 발언을 통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결국은 이 탈원전에서 다시 감축이든지 뭐든 복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원전을 다시 또 이렇게 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만큼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주변 참모들한테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원전 관련해서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보여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국제협약 따위는 필요 없구나 이런 게 이제 나온 부분이고 그렇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에너지 주권 시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원전을 많이 갖고 있던지 뭐 핵을 갖고 있던지 원전이 핵이랑 비슷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있던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뭔가 뭐 세계 1위의 출하량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뭐 가스라든지 유가, 원유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 국가들 결국 그 에너지 주권 시대가 개박했다는 부분들을 러시아의 침공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는요.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제가 뭐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반기 정도나 연말 정도에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우려감이 많이 해소되면서 예.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부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그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뭐 저도 이제 국제적인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만 병합하면서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면전으로 이제 치솟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러시아가 지금 쉐프트라든지 뭐 경제적 제재를 지금 미국과 유럽을 통해 동시에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지금 아마 반발을 통해서 핵 운용 부대 얘기까지 나온 부분이었고 뭐 설마 그쪽으로 좀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러시아한테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대륙이 유럽입니다. 유럽. 특히 나토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독일이지 않습니까? 예. 독일에게 지금 독일은 원전을 지금 6개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25년에 폐쇄 조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랑 가스를 동시에 결합해가지고 요걸 통해서 에너지를 뭔가 돌리겠다, 국가를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의 수장인 독일 국가부터 시작해서 가스 공급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가스 가격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얹혀가지고 가격 인상을 시키든지 그럼 결국 그게 뭘까요? 지금 안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원자재까지 파생돼서 돌아오는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결을 시키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봤어? 그래 우리도 우리 무기가 있잖아. 니네 가스관 조절할 거야. 가스 공급 조절할 거야. 아니면 프리미엄 얹혀서 팔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럽은 지금 리오프닝 분위기인데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가 제대로 재개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든 글로벌 증시가 조금 힘들 거다. 이렇게 제가 스탠스를 바꿨거든요. 금요일날.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뭐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투자는 해야겠고 네. 그 투자가 예전에는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재생으로도 연결됐지만 결국 필요한 건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풍력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거기다가 EU에서 탈퇴하다 보니까 조금 더 뉴스는 자극적인 게 나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당장 원전은 줄이지만 PNG 쪽, 즉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LNG, 선박을 통한 미국에서의 에너지의 어떤 수급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원전, 가스, 풍력, 우리나라에 잊혀져 가고 있던 수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대 내지는 에너지 주권의 시대인데 좀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제 러시아에서도 받는 어떤 에너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맞아요. 진입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뭐 지금 화면에도 수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에너지 정말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신광선 매니저님이 봤었을 때 지금 우리 에너지 중에 우선순위를 두자면 어떤 순위가 더 좋을 거라 보세요? 딱 옥상가리 해달라. 단기적으로는 화석 에너지죠. 당연히. 화석 에너지. 왜냐하면 하반기까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석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대부분 거래소에서 주의 종목을 이제 했거든요. 대부분 주의 종목 껴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 G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 지금 뭐 일주일 동안에 뭐 100에서 150% 정도 급상승이 단기에 나왔기 너무 많이 때문에 올랐죠. 그래서 주의 종목이라고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 주의를 하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을 거래를 하면은 갑자기 또 갑작스럽게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종결되면 훅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성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고 단기적인 과열권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종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유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90불 내외까지 또 밀리겠죠. 그럼 그때 그 가격들이 대성이나 GS 같은 가격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복하겠죠. 그렇죠. 완성복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판단했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원전이 원래는 원전이 저는 1등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라고 했다가 지금 어쨌든 정책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전 관련주는 오늘까지 단기 상승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끝이고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네. 끝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대선 이후에 그 클린한 위너 지금 지지율이 아시죠?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력 그 이재명 후보분과 윤석열 후보분의 지지율이 거의 몇 프로 차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계속 네. 뒤죽박죽이에요. 오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거는 이제 3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뭐 네. 일주일, 2주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가 이제 9일 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전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우리가 좀 주워 담아야 될까? 지금 사야 될 쪽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 신재생 풍력이나 에너지. 태양광. 네, 그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효율적인 부분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간다. 결국은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 파생돼서 쭉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틀 전부터 계속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화석 에너지가 만약에 밀리면은요, 제가 볼 때 신재생 에너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로 좀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따가 잠시 뒤에도 PT 종목을 신재생 에너지 종목 갖고 왔거든요. 그쪽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한번 종목을 한번 말씀하고 드려보겠습니다. 광고까지 해서 네. 원래는 에너지 관련 투자 유망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잠시 뒤 PT에서 네. 얘기하면 될 것 같고 PT만 하실 거예요? 네. 딴 것 좀 하세요.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고침의 결론은 저희가 PT에 더 자세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주말 동안 뉴스가 워낙 좀 뭐랄까 횡행하다 그래야 되나요? 뭐랄까 뭔가 불안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장이 우리 장 전에는 이제 3%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도 만만치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코스닥이 지금은 한 0.5% 이상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코스닥을 외국인이 저도 보니까 몰랐는데 역대 3위의 어떤 금액 수준으로 강하게 사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담았다라는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 속내를 조금은 짚어보면서 코스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제 화면을 보면서 아까 이제 한 3년 정도 통계했을 때 세 번째로 많이 샀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관련된 부분 볼 텐데 제가 보라색으로 이제 그 종으로 이렇게 딱 종선을 딱 그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쯤이가 대부분 많이 샀던 때였습니다. 코스닥이. 좀 가까이 좀 당겨보면은 이때 네. 당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이 쭉 나오다가 조금 이제 조정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좀 크게 상승 나왔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샀던 부분들이 지금 2월 25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수가 3,453억인데 이때 당시가 제일 많이 샀어요. 이때가 4,200을 샀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워낙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가까이 좀 보시면은 그 지수 자체가 이 코스닥 지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급락이 나올 때 하루 이틀 정도 이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반반 매수를 이용해서 좀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어놓은 자리가 2,000원, 2,000억 후반 정도나 3,000억 정도 내외 네. 매수했던 가격인데 최근에가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네.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요날 이때 이제 한번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에 뭐 카카오뱅크라는 카카오페이 상장 때문에 10월 달도 한번 급락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도 많이 샀어요. 이때도 대략적으로 많이 샀고 이때도 2,800억치 샀거든요. 그리고 증시화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거 데이터를 좀 백테스팅해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그래도 한 여기서 5에서 10% 정도는 기본적인 리바운드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러시아 이슈가 조금 뭔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월 한 둘째 주 이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때부터 뭔가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예. 그 전에는 조금 이제 무역 수지 적자다 이거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요. 1월 달까지는 그래서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던데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 500억 정도 가까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을 한 900선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진짜로 찐 매수세다 외국인들의 그러면 이전에 전고점 근처죠. 단기 전고점 근처에 한 925포인트나 930포인트까지는 리바운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PT 종목 대신 공략주로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코스닥 상승을 기원하고 코스닥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 종목 오늘 8%에서 9%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오.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 위메이드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단기적으로 네. 봤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업의 이익도 좀 줄어드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2600에서 지지하는 건 맞지만 또 한 2700, 2800 넘어가면 또 막힐 거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좀 무겁죠. 그러면 네. 이제 대형주는 좀 갇혀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이 하락했고 거기다가 좀 수급이 소위 말해서 비어 있고 근데 이제 성장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제한된 수급에서도 가려니까 중소형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꺼낸 김에 대형주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맞아. 네. 다들 요새 중소형주 얘기했는데 우리가 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대형주 사야 되는 거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는데 러시아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아. 인플레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가 길어지면은 네. 마진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유가가 차라리 급등 확 나왔다가 훅 빠지는 게 낫거든요. 그건 맞죠. 근데 만약에 90불 안 깨고 그 내외에서 계속 버틴다. 야금 네. 뭐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형주를 조금 이제 특히 코스피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코스닥은 사실은 좀 이제 기술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은 이제 70%가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대중 수출 그쪽으로 대우 엮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러시아 관련된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최대 피해국이 누굴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칼럼도 많이 읽어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최대 피해국은 중국입니다. 중국. 오히려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최초의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네. OEM, ODM 공장을 생산하는 국가인데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석탄도 모자르고 뭐도 모자르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만약에 러시아에서 가스를 제재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줄이거나 프리미엄 얹혀버리게 된다면 가스비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인 중국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누가 제일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겠죠. 미국은 풍부한 양의 셰일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음모론도 많고 여러 가지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예. 그냥 들어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공장을 돌리기 힘든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에 나머지 전기로든 석탄 가격이 같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파생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국가인데 이거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물건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중국에는 수요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또 코스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인대 관련된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양회 여기에서 좀 파격적인 부양안 요게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증시 연말까지 힘들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주신 김에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순수입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더불어서 물가가 높은 수준, 즉 에너지 가격이 높아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물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게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도가 높고 자기네의 어떤 소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가 사람들한테 일깨워준 거는 탈세계화. 그러니까 중국이 일깨워진 거는 공교롭게도 맞아요. 그쪽이네요, 다. 중국이 일깨워진 거는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좀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좀 더 강하게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일깨워진 거는 에너지의 어떤 엉킴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중장기적으로는 끊어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 경고장을 날린 거는 야, 리쇼어링,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국가와의 거래. 그렇죠. 이걸 하자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아니면 글로벌 이 수입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품을 수입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그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여전히 100에서 30%는 중국으로 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건 8%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라가 커져서 수입은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 많은데. 그래서 참 이게 대형주 얘기하다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되려 대형주는 조금 힘든 구간이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먼저 매를 맞았고 네. 최근에 좀 뭐랄까 그래도 좀 상승에 대한 네. 성장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형주 장세가 오늘처럼 좀 오른다면은 또 저번 수급 보니까 2차 전지 쪽도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쪽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코스닥에서 좀 코스닥 내 대형 종목들이 더 좋을 거라 보시나요, 매니저님? 뭐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 2차 전지. 2차 전지는 유가랑 밀접한 연동 관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리튬 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국제 유가가 좀 꺾여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도 같이 좀 다운이 되는 걸 봐야 되거든, 진정되는 걸. 네. 결국 그게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마 그것 때문에 해서 국제 유가 90불 정도 언더로 좀 빠지는 순간부터가 이제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니켈 관련된 가격들이 좀 꺾이면서 2차 전지 쪽이 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위메이드를 금요일에 저 없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 위메이드 오늘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디 네. 가셨어요 그때? 저 네. 그때 저는 밥 먹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예. 저기 아유. 강성호 아나운서한테 코스닥에서 이 종목은 좀 그러니까요. 눈여겨봐라 꼭 이런 거 나 있지 없을 않을까요? 때. 그렇죠. 일단은 위메이드 간단하게 제 리뷰를 하고 네. 위메이드 그다음에 먼저? PT 예, 종목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 위메이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 다 쉬어서 제가 그날도 상징성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요. 뭐 이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0만 2천 한 2, 300원 정도에서 말씀드렸고 2천 원에 말씀드렸고 오호. 뭐 오늘 한 9.4% 정도 이 시총 3조짜리가 좀 정도 올라갔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925포인트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한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이 한 900포인트 넘어가는 가격이 좀 돌아서게 되면은 무난하게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위메이드가 결국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겠죠. 어찌 보면은. 만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성장주에 뭔가 조금이라도 반격이 좀 예상이 되다. 좀 더 세게. 그래서 위메이드 말씀드릴 테니까 목표가는 그대로 12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메이드 들어봤고 코스닥에서 아까부터 눈여겨볼 종목이 바로 PT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하다 봅시다 오랜만에. 네, 오늘 PT 종목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수익 실험 한번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종목과는 약간 다른 회사고 그 회사의 어머니 회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바로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3,365원에 네. 말씀드릴 텐데 동국산업이 원래 풍력 단조 회사인데 이 사업 부분을 분할한 게 동국 SNC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동국 SNC 차트를 보면은 좀 짧습니다. 이 회사가 지주사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냉연 간판. 그리고 풍력 단조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간판 가격 상승 관련된 부분 수혜도 같이 기대되면서 풍력 그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슈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은 이쪽으로 반사 수혜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목표 가격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 300선 근처까지 300선을 좀 올라서는 부분까지 3,800원 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3,2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300일은 평균선까지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무조건 3,800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3,700원 정도가 300일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셔서 아마 러시아 이슈가 종결되면은 대성에너지라든지 그런 종목이 확 떨어지면서 괜히 괜히가 아니고요. 이 종목이 반사수혜를 보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 제2의 동국 SNC 같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3,365원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손절가도 중요해 보입니다. 3,200원이고. 자, 오늘 위메이드도 뭐 이렇게 딱 적중하셨는데 오늘 무료 방송하시면 사람들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장 예. 종료하고 3시 40분에 너튜브, MBN골드 신광섭 또는 신광섭의 주파수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부분들 중국 관련된 통계 자료랑 제가 살펴봐가지고 아까 못한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업체수 가격이 안 잡힌다. 관련된 사항들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또 한 종목을 선택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3시 40분에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네. 전장 코로나라는 전장에서 네,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 어려운 시장에서 또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종목과 아이디어 신광섭 매니저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고요. 내일은 또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하루 그렇네요. 쉬고 네. 모레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